예. 자, 오늘 126페이지입니다. 그죠? 126페이지.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부터 남았습니다. 자, 소유권 전부 이전. 그냥 뭐 소유권 이전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자, 이 소유권의 전부 이전에서는 그 등기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절차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 다음 나오는 수용 또는 오른쪽 진정명의 회복, 뒤에 상속, 뒤에 넘어가면 환매, 유증, 신탁 해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등기들이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각각의 등기 원인에 따른 절차들 한번 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수용. 자, 수용은 그 법적 효과가 원시취득이다 그랬어요. 원시취득. 자,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했냐 또는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했냐 따지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는 둘 다 보존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등기 부동산 수용했을 때는 보존 등기를 하지만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는 이전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전 등기. 그래서 우리 여기서 배우는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나왔다. 그러면 요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다?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이야. 자, 수용은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다 보존 등기를 해야 되지만 등기된 부동산을 이전 등기로 하는 이유는 단순히 등기관의 업무량을 절감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등기관은 항상 바쁜 피로에 쩔어 있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그런데 토지를 수용했을 때 많은 토지들이 대부분 거의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하면서 원시취득이니까 보존 등기를 해라 이렇게 돼버리면 보존 등기하면 등기부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1부동산 1등기 기록 하나의 등기부만 두도록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존에 있던 등기부를 모두 없애는 등기 절차를 먼저 일률적으로 다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등기부를 만들어내는 절차를 또 밟아야 돼요. 그래서 등기관의 업무량이 너무 과중해진다. 그래서 무슨 등기하자? 이전 등기하자. 그러면 등기부를 새로 만들 이유도 없앨 이유도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의 이름만 이전 등기라는 등기를 쓸 뿐이지 수용은 기본적으로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단독 신청으로 끝내버립니다. 단독 신청. 공동 신청하지 않습니다. 단독 신청합니다. 다만 관공서가 수용할 때는 관공서는 신청해야 된다, 촉탁하면 된다. 촉탁하면 되죠. 그래서 관공서가 직접 수용을 할 때는 촉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 얘기들이 126페이지. 자, 양가로 5번 수용하고 나왔고 오른쪽 가로 1번 그 밑에 박스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자, 단독 신청의 특례. 사업 시행자, 즉 수용하는 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 그게 원칙이에요. 다만 사업 시행하는 자가 관공서라면 그때는 촉탁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용을 원인으로 보존 등기하든 이전 등기하든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 그 다음에 2번 등기 실행하고 나왔는데, 자, 수용은 1번, 수용은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나, 그러나 법적 효과는 원시취득이므로, 다음에 등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권 말소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에 토지가 하나 있는데 이게 수용이 됩니다. 수용이 되는데, 자, 소유자가 갑이다, 을이다, 병이다 이전이 됐고, 자, 이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이 A 가졌고, 저당권 B 가졌고, 그리고 경매가 C에서 들어왔고, 가압류 D에 들어왔고, 가처분 E에 대해서 들어왔다. 자, 이렇게 많은 등기들이 있어요. 이 많은 등기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수용하는 자가 예를 들어 정이다. 그럼 정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만 원시취득이에요. 자, 우리 민법에서 소유권이 존재해야 소유권을 제한하는 용익물권이나 담보물권이 있을 수 있죠. 소유권 없이는 다른 권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저 물건 내 거야 하는 건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고, 자, 저 물건은 A의 것인데 내가 빌려 쓰고 있어. 저 물건은 A의 것인데 내가 담보로 확 잡고 있어. 하고도 하듯이 어떤 권리를 얘기할 때는 항상 전제가 뭐예요? 소유권. 소유권이 있고 그 소유권을 기초로 다른 권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2는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지만, 수용하는 자는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지만 사실상 승계취득이다, 원시취득이다.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다른 권리 인정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래서 기존에 존재했던 권리들은 말소를 시켜버립니다. 말소. 자, 그런데 여기서 말소되는 게 있고 말소 안 되는 예외적으로 살아남는 게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용 관련 절차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말소되지 아니하고 살아남는 예외들이 뭐가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수용은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지만 단독으로 신청한다라고 하는 막 그 정도 내용이에요. 나오는 게. 자, 그러면 여기서 수용한다고 고시가 됐습니다. 수용 고시가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일정한 날이 지나면 이 시점에 오면 자, 수용의 날이라거나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라고 부르는 특정한 날이 있어요. 자, 이 날이 되면 이 날 등기 없이 권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등기 없이 권리 취득. 자, 우리 민법 187조에서 상속, 그리고 공용징수, 그리고 판결, 그리고 경매, 그리고 기타 법률 규정 있을 때는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하죠. 이때 수용은 공용징수의 대표적인 예가 수용입니다. 공용징수가 뭐예요? 공공의 용도로 쓰기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징수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공용징수고 그 공용징수의 대표적인 예가 수용이기 때문에 수용도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하게 됩니다. 문제는 언제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하느냐? 무슨 날? 수용하는 날. 수용 개시하는 날이라고 정해진 그날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가져가 버려요. 그러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되죠. 그래서 수용 주체 명의로 언젠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지만 그러나 승계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등기부상 존재하던 권리는 놔두면 안 된다, 말소를 하게 되는데 이 말소 방법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됐습니다. 직권 말소. 그런데 직권 말소 안 되는 예외가 4개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 4개. 자, 그것이 126페이지 제일 밑에 박스에 자, 동그라미 1번 수용은 이전 등기 형식 그러나 법적 효과는 원시 취득. 그래서 다음에 등기를 뭐하고 제외하고 모두 직권 말소 되더라. 그럼 밑에 나오는 기니들이 4가지가 직권 말소 안 되는 예외다. 수용은 문제 나왔다면 뭐 거의 이거 안 빠지고 나오니까 요거 외우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자, 칠판 봅니다. 자, 이 시점에 등기부를 보니까 1번 소유자 갑, 2번 소유권 이전 을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리고 이 시점에도 등기부를 보니까 1번 소유자 갑, 2번 소유권 이전 을 되어 있더라.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수용하는 수용 주체가 예를 들어 A라는 사업 주체가 있더라. 가정합니다. 자, 그러면 A는 수용의 날이 되었을 때 등기를 안 했지만 소유권을 가져가 버렸죠. 맞죠? 자, 그리고 A 명의로 등기가 되는 것은 요 시점 와야 돼요. 그럼 요 시점 전에는 예전 등기부처럼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을은 소유권자가 맞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의 을은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맞죠? 지금 등기부 정리만 안 돼 있을 뿐이고 소유권은 A가 가져갔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자, 직권 말소 안 되는 예외 중에 첫 번째 나온 거 기억 보세요. 수용의 날 이전에 존재하던 소유권 보존과 이전 등기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자, 나는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했으므로 다른 소유권도 인정한다 못한다? 못해요. 원래는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 수용을 원인으로 무슨 등기합니까? 이전 등기합니다. 그럼 이전 등기는 앞 소유권자를 두고 내가 이전받았다 해야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기 위해서 수용의 날, 즉 A가 소유권 취득하는 날 그 전에 있었던 소유권자들은 놔두자라는 거야. 자연스러운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됐죠? 그러면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자, 수용의 날 이후에 들어온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라는 반대 해석이 돼버리죠. 자, 그러면 여기 이 시점에서 3번 소유권 이전 병하고 들어왔다. 그러면 이 병은 등기부를 보니까 을로부터 이전받았다고 돼 있죠. 그러나 을은 이 시점에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분 권한 없는 자가 행한 처분 행위도 당연히
무효이기 때문에 이 병도 소유권 취득 못하고 내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수용의 날 이전에 소유권 등기만 놔두고 이후에 소유권 등기는 직권 말소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나 예외적으로 살아남는 수용의 날 이후의 이전 등기가 하나 있더라. 그게 동그라미 니은입니다. 자, 수용의 날 이전에 발생한 상속을 원인, 상속인데 언제 발생했어요? 수용의 날 이전에. 그 상속을 원인으로 수용의 날 이후에 들어온 이전 등기라면 그거는 말소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 봅니다. 자,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여기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을에게는 병이라고 하는 일주일 전에 결혼한 배우자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자식도 없어요. 그러면 병이 단독 상속 받을 수 있겠죠? 실제로는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배우자는 단독 상속을 처음부터 받는 게 아닙니다. 타방 배우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남아있는 생존 배우자는 일단 1순위로 자식하고 공동 상속 받습니다. 근데 자식이 없으면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님하고 공동 상속 받아요. 아내가 먼저 사망했다.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장인 장모하고 같이 공동 상속 받는 거야. 남편이 먼저 사망했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공동상속 받는 거야. 자식이 있으면 자식하고 공동상속, 자식이 없으면 부모하고 공동상속, 이도 저도 없을 때는 단독상속이야. 그래서 요즘 이자들 결혼할 때 따지죠. 시부모님 생존에 계시나 돌아가셨다. 우와, 일단 통과. 그죠? 그리고 결혼하고 애 놓는다 안 놓는다. 안 놓고 살아보고 어찌 결정하자. 이러면서 잘못해서 성은 계시에 이름은 차반 만나면 안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한 5년 살아보고 애를 놓자. 이러면서 끝까지 안 놓고 버티는 거야. 그러다가 네 먼저 가면 다 내 거. 맞죠? 네 먼저 가면 다 내 거. 자, 어쨌든 병은 을하고 손인한 지 얼마 안 된 유일한 단독 상속인이다라고 했을 때 병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을 했어요. 뭐니까? 상속. 아까 187조 상속 공용징수 다 등기 없이 그걸 취득하니까 그러면 병은 등기는 안 했지만 이미 소유권자입니다. 그러면 수용의 날이 되었을 때 A가 역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나중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면 A는 누구로부터 이전받은 게 돼야 됩니까? 병으로부터 이전받은 형식을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병 명의의 등기가 수용의 날 이후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요거는 지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용의 날 이후에 들어온 소유권 이전은 원칙 다 직권 말소인데 딱 하나 수용의 날 이전에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이 있을 때 그 이전 등기는 놔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하고 났습니다. 자, 우리 수용은 공용징수예요. 공공의 용도로 쓰기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징수 뺏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고 개인이 마음대로 쓸 때 나오는 이익하고 그게 공공의 용도의 토지가 제공됨으로써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때의 이익하고 자, 개인이 사용하는 이익이 크다. 누구나 사용할 때 이익이 크다. 누구나 사용할 때 이익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수용 절차를 누구한테 편의 위주로 맞추느냐? 수용하는 자 위주로 맞추게 됩니다. 왜? 수용될수록 공공의 이익이 증가하고 보다 많은 편익을 받게 되니까 되도록이면 수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수용하는 사업자 측에 손을 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개인은 어떻게 되느냐? 땅을 뺏기는 데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보상금 지급으로. 자, 그러므로 수용 절차는 누구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 수용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도로가 여기 있다. 도로. 그리고 도로 옆에 이렇게 토지들이 있습니다. 이 토지 끝내주죠. 그런데 이 토지는 별로 안 좋은 토지야. 맹지야, 맹지. 자, 맹지가 돼가지고, 자, 왼쪽 토지 일부 또는 전부를 통행로로 개설해서 쓰고 있었어요. 자, 통행로 개설한다. 무슨 권? 지역권. 그러면 이 통행로를 승인해준 토지 성역지하고 통행로 필요로 하는 토지 요역지 이렇게 나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나눴는데, 여기에서 자, 토지가 수용이 되면서 이 요역지 쪽이 수용이 되어 버렸어요. 요역지 쪽이. 자, 이때 수용되는 토지에 존재하는 권리 중에 아까 수용의 날 전 소유권 빼고는 원칙 다 직권 말소해야 되죠. 근데 직권 말소해야 되는데 이 지역권 등기까지 직권 말소하면은 수용하는 자에게 유리한 게 없더라라는 얘기야. 자, 수용하는 자는 수용된 토지 마음대로 쓸 수 있죠. 맞죠? 그런데
수용 안 된 토지는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지역권 등기를 안 지우고 놔두면 그러면 수용 안 된 성역지 일부를 통행로로 계속 쓸 수 있죠. 그러면 수용하는 자가 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되죠. 그때 그 지역권은 안 지운다라는 거야. 그래서 수용되는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은 안 지우는 거야. 그러면 지역권이 자 수용되는 부동산에 있는 지역권은 요역지 지역권이다, 성역지 지역권이다. 요역지 지역권 토지가 수용됐을 때는 직권 말소하지 않는다. 거꾸로 성역지 쪽이 수용이 됐다. 그러면 이 지역권 놔두면 수용된 토지 일부분을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통행로로 계속 비워줘야 된다. 그죠? 지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그거는 사정없이 직권 말소입니다. 그죠? 해서 수용하는 자 편의적인 그런 규정이 된다. 그래서 자, 뒤거 보시면 그 부동산, 여기 이제 수용되는 부동산입니다.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인데 지역권 중에 무슨 지역권? 요역지 지역권. 그것만 직권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 재결이라고 했는데 이 토지 수용을 할 때 토지 수용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 수용위원회가 하는 결정을 재결이라고 표현합니다. 재결. 그래서 수용위원회가 우리 수용하는데 그 권리는 지우지 말고 놔두세요 라고 요구하는 권리들이 있으면 안 지웁니다. 그건 우리는 뭔지 알 수가 없어. 수용위원회가 결정합니다. 해서 네 가지 빼고는 다 직권 맞습니다. 그러면 자 수용의 날 이후에 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이 소유권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이 소유권 목적으로 하는 경매 들어왔다. 수용되면 어떻게 된다? 직권 말소. 수용의 날 이후에 경매 들어왔다. 어떻게 된다? 직권 말소. 수용의 날 이전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들어왔다. 어쩐다? 직권 말소. 수용의 날 이후에 지상지역, 전세, 임차권 다 직권 말소야. 직권 말소 안 되는 거 금방 얘기했던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 제외하고는 샥 직권 말소입니다. 그죠? 편하죠? 직권 말소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다 직권 말소야. 그 다음 127페이지 6번 진정 명의회복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나와 놨습니다. 자, 이 진정 명의회복은 뭐 여러분들 민법에서 다 배우시잖아. 그죠? 자, 진정 명의회복하고 나왔는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만 한번 보고 가자. 자, 진정한 권리자의 명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넣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무효인 등기를 정리하는 방법이야. 무효인 등기 정리 방법. 자, 등기부에 효력이 없어진 실효된 등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 등기는 당연히 말소, 지워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소 등기하는 것이 이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전통적인 방법인데 이 말소 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새로 나온 것이 진정 명의회복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요거는 말소하는 게 아니고 다시 소유권 이전받는다. 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말소 등기할 때는 후순위 권리자, 즉 잘못되어 있는 권리자 모두를 상대로 말소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러나 진정 명의회복 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는 현재 소유자만 상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1대 다수로 싸워야 되느냐 1대 1로 싸워 이기면 되느냐. 1대 다수로 싸워 이기는 힘들죠. 그러나 1대 1로 싸우는 것은 한 사람만 이기면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편리해진 절차인데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집을 하나 지어놓고 이렇게 등기해놓고 기분 좋아서 방방 뛰다가 다쳐가지고 나는 자연인이다. 지리산 꼭대기 2년 가서 요양하다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더니 요래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갑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넘기는 행위를 한 적조차도 있다 없다? 없다. 맞죠? 그러면 등기부에 등기가 되고 권리가 취득되려면 등기만 돼서는 안 된다 그랬죠. 등기되기 이전에 민법 186조에 따라 법률 행위가 있고 등기가 돼야 돼요. 그럼 법률 행위 중에 가장 흔한 게 계약이다 말이야. 계약은 합의가 전제 조건이죠. 그래서 부동산 권리 취득되려면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줄여서 계약 플러스 등기, 더 줄여서 합의 플러스 등기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데 갑을 사이에 이전 합의 있다 없다? 없다. 갑은 저 지리산 꼭대기에 나는 자연인이다 2년 하고 왔다니까. 맞죠? 자연인이다 2년 했다 가면 이 사람은 정말 의지의 한국인, 좋게 얘기하면 직설적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독종이다. 독종. 여러분 나는 자연이다. 억수로 보니까 자연스럽죠?
살아봐. 죽는다, 죽어. 그죠? 그분들 보통 분들이 아니야.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죽습니다. 저도 지금 반자연인, 한 10분의 1 자연인처럼 시골에 지내고 있잖아요. 그죠? 어제 이틀 전입니다. 우리 집 큰애가 뛰내려왔습니다. 와, 쥐네한테 물렸습니다. 밑에 바닥에 콘크리트 바닥으로 마당 쫙 깔았어요. 그래도 물린다. 나는 자연인이다. 아마 쥐네하고 서로 맨날 저녁마다 싸울 거야. 우리 바퀴벌레 잡듯이 막 두드려 잡을 거야. 됐습니다. 살아봐 하는 노래도 있잖아. 살아봐, 살아봐. 그죠? 됐고. 자, 그래서, 자, 을 명의로 등기는 되어 있지만, 을 간에 소유권 이전의 합의 있다, 없다? 없다. 을 소유권 취득 못 한다. 그럼 처분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 무효. 이런 식으로 다 효력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갑은 소유권을 되찾아야 됩니다. 자, 민법적으로, 법리적으로 따지면 소유권은 을병정에게 넘어간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어요. 그러나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면 우리 제3자들 일반인들은 뭐 보고 권리관계 판단합니까? 등기부 보고. 그럼 등기부에 소유자로 안 돼 있으니까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부상 권리를 회복해야 되겠죠. 이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등기법이 기존에 취하고 있던 절차가 말소 등기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요 등기를 말소를 하면 되는데, 자, 우리 말소 등기할 때 배웠어요. 말소할 때는 바로 밑에 거부터 말소하고 내려간다. 현재 살아있는 것부터 말소하고 올라와야 된다. 올라와야 된다. 그죠? 그러면 정상대로 말소 소송 제기하고 천신만고 끝에 이겼다. 그러면 지우면 병이 살아나죠? 그럼 병 상대로 또 소송 제기해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이겼더니 병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2심 가자 하고 내 멱살 잡고 끌어당기더라. 2심 가서 천신만고 끝에 이겼다. 3심 가자 또 끌어당기더라. 3심에서 이기고 또 을 남았다. 기가 차서 죽어보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아, 네가 이기고, 맞죠? 내년 내 무덤에 소주 한 병하고 같이 판결문 들고 오이라. 이러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한테 수임료로 다 뺏기고 성소수당 다 뺏기고 나중에 소유권 찾아봐야 누더기 돼가지고 남는 거 하나도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려운 소송일수록 성소수당 15% 20%씩 막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송하면 1심 소송 수임료 따로, 2심 가면 따로, 3심 가면 따로, 다 따로야. 다 따로야. 그리고 소장 송달비부터 해서 인지대부터 해서 다 별도야. 나중에 가보면 누더기만 남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1대 다수로 싸우다가 한 번만 져버려도 소유권 회복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현재 소유자, 요 사람만 딱 고르는 거야. 우리 주유소 습격 사건 아시죠? 습격 사건이가 주유소 살인 사건이가 나는 한 놈만 패. 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요 사람하고만 상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요 사람 상대로 해서 자, 이거 알다시피 너는 모르겠지만 요래저래 해서 요거 내 건데 요거 내 명의로 되찾아야 되는데 네가 나한테 이전 듣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점잖게 신청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거 그렇나 하고 이전 듣게 해주면 소유권 이전 갑 원인 진정 명의 회복 요래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정이 그리 못하겠다 이래버리면 뭐 해야 돼요? 소송해야 돼. 그러나 정 한 사람한테만 이기면 바로 이등기가 가능하죠. 중간에 있는 다른 사람 상대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 을병정 소유권 없다고 그랬어요. 맞죠? 그럼 정도 소유권 없어. 그럼 정으로부터 이전 듣게 받았다.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 역시 갑도 소유권 취득이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진정 명의 회복이라는 원인이 대법원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지게 돼요. 자, 해서 요거는 이전 등기라고 글자로 나타내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매매, 돈 주고 샀다, 교환, 내 거하고 이거하고 바꿨다, 정려, 공짜로 주더라. 이게 아니고 명의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권리자의 명의로 뭐 했다? 회복한 거지. 이전이라는 이름만 썼지 이전이 아니고 회복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갑이 소유권을 다시 찾게 되는 등기부상 명의를 회복하는 소유권을 비로소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소유권은 민법 법리에 따라 갑은 소유권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못 가졌죠. 소유권을 다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잘못된 명의만 회복한 거다 말이에요.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명의 회복 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기재를 해요. 그러나 등기 원인 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매매 원인 소유권이 등기 한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무하고 원인 매매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을 언제 했느냐? 이 계약한 날짜가 있겠죠. 우리 계약서 날짜. 그 날짜를 원인 일자라는 이름으로 2016년 2월 1일 이렇게 날짜를 적어줍니다. 자, 계약은 기본적으로 성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죠. 그래서 계약의 성립일, 다시 얘기하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그 날을 적어주게 돼요. 등기 원인이 있었 날짜. 이걸 적어주게 되는데 진정 명의회복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다. 원래 내 건데 잘못되어 있는 명의만 바로잡은 거다. 명의만 바로잡았기 때문에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계약의 성립일 이런 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원인 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해서 요거 정도. 이 진정명의회복도 우리 등기부에서 좀 깊이 들어가면 많이 다룹니다. 대장상 최초 소유자여야 되느냐 아니어도 되느냐 해가지고 쭉 들어가고 많은데 됐습니다. 요 정도만 하시고 넘어가시죠. 그래서 127페이지 중간에 오른쪽 가로 2번 신청 정보의 기록상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회복인데 등기 원인 일자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기록 X다. 그거 보고 기록 곱하기 해놓고 뒤에가 없노 이러면 안 되고 그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등기 하고 났어요. 상속. 자, 소유권 이전이지만 상속은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이다. 상속은 단독신청이다. 단독신청할 수밖에 없죠. 자, 권리를 넘겨주는 자하고 권리를 넘겨받는 자하고 이전하면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야. 그런데 권리를 넘겨주는 자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등기 신청 불가능하죠. 그래서 넘겨받는 자, 즉 권리 취득하는 자, 다시 등기 권리자만으로 단독 신청하는 게 상속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동산, 저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했어요. 자, 갑이 2016년 2월 1일 날 사망을 했습니다. 자, 사망했어요. 그러면 갑에게 A와 B라는 자식이 둘이 있다 가정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이 상속분 계산이 복잡하니까 때려치우고, 자, A, B 둘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A와 B는 갑 사망 시에 바로 사망하자마자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하죠. 물론 빚도 승계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권리만 가지고 자, 재산권을 승계하는데, 자, 얼마씩 승계합니까? 옛날에는 좋았어요. 옛날에는 장남이 다 가져갔죠. 옛날에 장남이, 그 시절이 참 좋았던 시절이야. 얘기 딱 들어보면 양 선생님 장남이죠? 장남이다 말이에요. 안타깝습니다. 그죠? 안타까워요. 자, 법을 그렇게 나쁘게 바꾸면 안 돼요. 장남이 다 가져가고, 장남이 동생들아 이리 온나 하고 또 나눠주고, 얼마나 아름답고 우위에 있노? 맞죠? 그래 해야지. 어쨌든, 자, A, B, 이제 자식들은 무조건 N분의 1입니다. 그게 우리 법이 정한 상속분이에요. 자식들끼리 싸우지 마라. 그러고 남아있는 어머니 아버지하고 자식들하고 재산 분쟁하지 마라. 법으로 상속분 이렇게 딱 정해놓을게. 요대로 가져가라 라고 정해놓은 게 법정 상속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자식들은 무조건 N분의 1이에요. 자, 남자애든 여자애든 결혼했든 안 했든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N분의 1이에요. 그래서 자, 갑이 2억을 남기고 사망했다. 1억 1억씩. 10억 남기고 사망했다. 5억 5억에 해당하는 그렇게 상속을 받게 돼요. 만약에 배우자가 남아있다면 배우자는 자식 한 사람 분량의 50%를 더 받아갑니다. 자식 한 사람 분의 50%를 더 받아가요. 예를 들어 자식이 1 가져간다. 배우자는 얼마 가져간다? 1.5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요즘 여자들이 이걸 알고 자식을 안 놓거나 적게 놓는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남자가 남기고 간 재산이 11억 5천만 원이다. 그런데 둘이 금슬이 좋아가지고 알을 10명을 낳았다. 이건 금슬이 좋은 게 아니고 짐승이다. 맞죠? 10명 놓은 분 계세요? 자, 10명 낳았다. 그러면 사망했다. 어떻게 가져가느냐? 자식 10명이 N분의 1, 1억씩 가져가고 배우자는 1억 5천을 가져가게 됩니다. 맞죠? 자, 계산하기 쉽게 1억을 더 남기고 12억 5천만 원 남기고 사망했어요. 그런데 배우자하고 자식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식이 5억 가져가고 배우자는 5억에 곱하기 0.5, 7억 5천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은 1억 차이밖에 없는데 자식이 많았을 때 배우자는 1억 5천 받아와서 자식 하나만 두니까 7억 5천 가져왔어. 그러니까 놓는다 안 놓는다? 안 놓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놓게 하려면 상속제도 뜯어 고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우자는 상속 못 받는다 해버려야 돼. 그래야 막 놓을 거 아니야.
그죠? 무슨인지 뭐 됐고. 자, 이 A, B 이렇게 있단 말이야. 배우자 상속 못 받게 해야 돼요. 그래야 자식을 안 놓을 거 아니야. 그죠? 요즘 자식 놓으면서 아이고 n분의 1 뺏겼네. 이리 생각 안 하도록 됐습니다. 자, A, B. 자, 두 사람이 이렇게 가져가는데, 자, 어떻게 가져가느냐? n분의 1씩 가져가는 게 법이 정한 상속분이에요. 법정 상속분. 해서 법정 상속분에 따라 등기를 했습니다. 와, 딱 그거 소리 크네. 그 어디 폰이에요? 소리 무지하게 크네. 네, 우리 어머니 사드려야 되겠다. 요즘 귀가 좀 어두워서 소리가 잘 안 돼. 소리 맨날 작작 하는데 그 소리는 바로 듣겠네. 삼성폰이에요? 아니죠? LG폰이에요? LG폰이 소리가 크구나. 법정상속분 등기, 법정상속분. 자, 이렇게 법정상속분 등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2017년 2월 1일 날 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상속분을 A, B가 가지게 되는 시점은 언제부터다? 피상속인 사망한 때부터입니다. 등기 없이도 이미 권리를 취득했고 이거는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했을 뿐이에요. 맞죠? 자, 그럼 얼마씩 가지느냐? 예를 들어 10분의 5, 10분의 5. 이게 2분의 1씩이다. 그죠?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은 무조건 법이 정한 대로 상속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상속인들이 전부 모여서 요렇게 저렇게 액수를 다르게 나누자라고 분할 협의라는 걸 해도 그게 인정이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거꾸로 해서 협의 분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또는 협의 분할은 처음부터 협의에 따라서 액수를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이미 법정 상속분에 따라 등기를 한 이후에도 협의 분할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협의 분할을 언제 했느냐? 2019년 2월 1일 날 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오빠한테 찾아옵니다. 오빠, 옛날에 협의 분할이라는 게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반씩 나눴는데 이 협의로 분할 액수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당연히 오빠한테 다 가져가세요 했을 거다. 그런데 다 가져가세요 하면 오빠가 마음 아파서 다 안 받을 테니까 10분의 1만 내가 가지고 오빠가 10분의 9를 가져가도록 그렇게 협의를 합시다. 그러면 동생이 이렇게 눈 똘망똘망하게 이렇게 애원을 하는데 어떤 오빠가 안 들어주느냐 이 말이에요. 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 해줄게 하고 10분의 9, 10분의 1로 협의 분할을 했어요. 자, 이렇게 협의 분할을 했을 때 미리 했던 법정 상속분 등기를 협의 분할에 따라서 상속 액수를 다르게 하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민법은 이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언제 했든지 상관없이 이 협의 분할의 효력도 피상속인 사망 시로 소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등기하고 뒤에 이렇게 고쳤을지라도 이 사람들은 A는 언제부터 10분의 9 재산을 취득한 거다? 사망한 그때부터 취득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자, 그랬을 때 이 법정상속은 10분의 5, 10분의 5, 10분의 9, 10분의 1로 바꾸는 등기할 때 이거 어떻게 등기를 하느냐? 소유권 무슨 등기? 경정 등기 하더라. 경정 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한다 하면 안 됩니다. 또는 B가 받은 상속 지분 가운데 협의에 따라 A에게 일부 지분, 상속 지분을 이전해주는 등기하여야 한다.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틀립니다. 이전 등기하는 게 아니고 경정. 경정은 우리 원시적 일부 불일치. 처음부터 등기 잘못되어 있는 거 고칠 때 경정 등기라는 이름으로 고치죠. 자, 그러면 이거 왜 경정 등기 하느냐? 자, 2016년 2월 1일 처음부터 10분의 5, 10분의 5를 가진다고 등기를 해놨는데 이걸 처음부터 10분의 9, 10분의 1로 해야 되는데 처음에 10분의 5로 잘못 등기했다. 그래서 고친다라는 이론으로 본다는 거야. 이해되죠? 효력 발생 시점이 똑같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할 건데 요래 잘못했기 때문에 요렇게 고친다라고 본다는 거야. 그래서 소유권 경정 등기합니다. 실제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속분을 더 가진 상속인이 협의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지분 이전 등기하여야 한다. 굉장히 그럴듯한 이 지문이 예전에 그대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소유권 경정해야 된다. 소유권 이전, 상속지분 이전 나오면 안 된다. 그죠? 그게 128페이지.
128페이지 도펴보면 제일 밑에 부분에 나와 있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유증하고요. 유증. 자, 유증은 유언으로 정의하는 거, 그게 유증입니다. 유증. 자, 유증은 유언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유언으로. 자, 정의는 우리 민법에서 여러분 편모계약의 대표적인 예로서 정의라고 하는 거 뭐 이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쪽만이 의무, 채무를 부담하고 다른 쪽은 그냥 받기만 하는, 그죠?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재산권을 이전해주는 그런 계약을 정의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정의를 하고 있죠. 뭐 오늘 저녁에 야 친구야 나왔나? 내 소주 한 잔 쏠게. 그 소주값, 안주값, 그 식당비 내가 친구한테 뭐 하는 거야? 정의하는 거야. 그만큼 지가 먹었던 거 지보고 내일 한다. 내가 내준다. 내가 내주잖아. 다 정의하고 살고 있어요. 맞죠? 자, 해서 정의를 하는데 이 유언으로 하는 정의는 자, 주기는 주는데 언제 준다? 내 죽으면 준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소주 한 잔 크게 살게. 친구야 고맙다. 언제 갖고? 내 죽으면. 산다 얘기 안 산다 얘기다. 자, 이게 유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증은 유언으로 하는 정의인데, 자, 내 시골에 가면 밭 한마지기 땅 니 알지? 그거 니 해라. 니 줄게. 고맙다 친구야. 내 죽으면. 그게 유언으로 하는 정의야. 내 죽으면 니 가져가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유증. 자, 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 유언은 언제 효력을 발생하느냐? 유언은 유언자 사망 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사망 시 효력을 발생해요. 자,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대표적인 것이 유언입니다. 여러분 민법의 최고라는 것, 최고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한번 단돌이 하는 의사표시죠. 그거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그러나 유언은 상대방 없이 혼자 하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대표적인 게 유언입니다. 그럼 상대방이 없으니까 내 의사표시를 듣고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므로 유언은 언제든지 아무런 제한 없이 철회 없는 걸로 하고 새 유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유언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유언은 언제 효력 발생한다? 그 사람이 사망해야 효력을 발생하는 거야. 그럼 사망하기 전에는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가등기라고 하는 거. 가등기 해놓으면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아무런 효력도 없어요. 그 가등기조차도 못합니다. 사망해야 가등기조차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사망 전이라는 얘기는 생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존 중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사망 전 또는 생존 중에는 가등기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유증에 따른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같은 것도 반드시 유언자가 뭐 해야? 사망해야 가등기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은 상대방 없이 하는 거예요. 알게 되면 큰일 나죠. 만약 여러분이 저한테 내 죽으면 우리 저 시골에 땅 가져가세요 하고 돌아서 가지고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니까 하고 간다. 그럼 양 선생은 어쩐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가가지고 철회하기 전에 빨리 지기 뿐다. 철회하기 전에 죽으면 되죠. 철회하기 전에 죽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유언은 상대방이 알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때 이 유언은 그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정 유정과 포괄 유정. 자, 특정 유정은 특정 성계로서의 정여고 포괄 유정은 포괄 성계로서의 유정, 정여가 됩니다. 그러면 자, 내가 땅이 많이 있는데 저기 시골에 가면 한마지기 밭 너 그거 알지? 내 죽으면 그거 네 가져가라. 이렇게 목적물을 딱 특정해서 하나가 넘어가면 그게 특정 성계로서 유정, 특정 유정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자, 내가 가진 재산 중에 2분의 1을 내 죽으면 네 가져가라. 다시 바꿉니다. 자, 여러분이 유언을 남깁니다. 자,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 재산의 2분의 1을 양 선생 가져가라. 이게 포괄 유정인 거예요.
2분의 1은 목적물이 특정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 재산권에서 골고루 50%에 해당하는 권리가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가 넘어온다, 여러 개가 한꺼번에 넘어온다, 여러 개 한꺼번에. 이렇게 비율적으로 넘겨줄 때는 포괄유정이라는 게 됩니다. 전 재산 다 준다. 당연히 포괄유정이죠. 그렇지 않고 2분의 1, 30% 이렇게 비율적으로 가져가라 해도 포괄유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특정유정과 포괄유정은 차이가 있는데, 특정유정은 특정성계, 포괄유정은 포괄성계. 그런데 우리 민법 187조에서 상속은 법률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하죠. 그런데 상속만을 예로 들고 있지만 이 민법 187조를 해석하면서 상속만이 아니고 상속은 포괄승계 사유예요. 그럼 상속과 마찬가지로 포괄승계 사유인 회사의 합병 그리고 포괄유정 모두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한다. 민법할 때 배우셨죠? 그래서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하면 등기 없이 권리 넘어가고 포괄유정도 유언자가 사망하면 등기 없이 권리가 넘어가고, 그러나 특정유정은 포괄승계가 아니죠. 그거는 등기해야 넘어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요런 부동산, 저런 부동산, 이런 땅, 요런 거 가진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자식을 두고 있습니다. 자, 두고 있는데 갑이 앞집 김양을 좋아해가지고 자,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 내 죽으면 요 땅은 앞집 김양 줘라. 특정 유정이에요. 맞죠? 그런데 내 죽으면 A야 50%만 네 가지고 나머지 50%는 앞집 김양 줘라. 요게 포괄유정이에요. 맞죠? 자, 그럼 포괄유정 받은 김양은 언제 이 부동산 2분의 1, 50%를 취득하게 되느냐? 유언자가 사망하면 즉시,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그러나 이 토지 김양 줘라라고 특정 유정이 된 경우는 갑 사망 후 김양 앞으로 뭐 되어야? 등기되어야 권리를 가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가 129페이지 제일 밑에 박스 봅니다. 자, 구분해 놓고 밑에 특정 유정, 포괄 유정, 그리고 유정과 아주 유사한 상속이라는 거 비교를 하고 있어요. 상속, 사람 사망해야 효력 발생, 특정이든 포괄이든 유정, 유언자 사망해야 효력 발생,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비교하면서 보시라고. 자, 그러면 상속부터 봅니다. 상속, 제일 뒤쪽에 권리 변동 시기 언제입니까? 피상속인 사망했을 때. 그럼 상속 위에 포괄 유정, 제일 마지막에 언제 권리 변동?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 그러나 제일 위에 특정 유정은 언제 권리 변동? 등기한 때. 그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달라져요. 자, 그 다음에 구분 다음에 보면 거기 신청해서 공동 신청, 단독 신청하는 거 있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상속은 아까 사람 사망했으므로 단독 신청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유정도 사람 사망 후에 등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신청? 공동 신청. 자, 유정은 유언 집행자라는 제3회자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유언 집행자가 상대방 김양과 함께 이 재산권을 정리하는 등기 신청을 같이 해주기 때문에 공동 신청이 돼요. 특정 유정이든 포괄 유정이든 공동 신청입니다. 공동 신청. 자, 그러면 이 유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봅니다. 자, 제일 위에 오른쪽 가로 1번 등기된 부동산이 유정이 됐어요. 등기된 부동산 유정. 그때 동그라미 1번 포괄 유정, 특정 유정 모두 상속 등기 거치지 않고 유정자로부터 직접 수정자 명의로 등기 신청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봅니다. 갑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김양 입장에서 보는 갑은 유언자 또는 유정자가 되겠죠. 유언의 효력 바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A 입장에서 보는 갑은 피상속이 돼요. 피상속인 사망되었으므로 상속의 효력도 발생했죠. 즉 한 사람이 사망했지만 그 한 사람이 두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유언자, 피상속인. 유언의 효력과 상속의 효력이 동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등기 없이 김양과 A는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갑 명의에서 바로 김양 명의로 이전 등기 해주는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언만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고 상속도 효력 발생했죠. 그러면 상속 등기를 먼저 해놓고, 그런데 이 부동산 중에 얼마는 김양조라라는 유언이 있었으니까 유언에 따라 그 부분을 김양에게 다시 이전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정리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유언자 명의에서 바로 수정자 명의로 가면 등기 몇 번? 한 번 하고 정리가 돼버려요. 그런데 상속부터 먼저 하면 다시 이전 등기 해야 되니까 몇 번? 두 번 해야 정리가 됩니다. 자, 등기관 살릴까요? 죽일까요? 등기관 살려야지. 그래서 두 번 하게 할까요? 한 번에 끝낼까요? 한 번만에 끝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상속 등기 거치지 아니하고 유언자, 유정자 명의에서 바로 김양, 수정자 명의로 이전 등기 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자, 유언은 상대방 없이 단독으로 몰래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유언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 등기가 먼저 돼 버렸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때는 유정자에서 바로 가면 된다고 했으니까 기존에 했던 상속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한번 하고 갑 앞으로 돌려놓고 다시 김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줄 것이냐? 그러면 결국 말소 등기 한 번, 이전 등기 한 번 몇 번 해야 돼요? 두 번. 그런데 이미 상속 등기가 돼 있는 상태라면 굳이 지우지 말고 상속인 명의에서 바로 김양 명의로 이전 등기 해주면 어쨌든 김양이 소유권 가지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한 번만에 정리됩니다. 여기서도 등기관 살릴까요? 죽일까요? 살려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 바로 이전 등기 하면 되고 굳이 상속 등기 말소할 필요 없다. 그게 동그라미 2번. 상속 등기가 이미 된 경우에는 상속 등기 말소함이 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이전 등기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2번 미등기 부동산이 유증이 됐어요. 자, 미등기 부동산이 유증됐을 때 아까 포괄 유증되었다면 포괄 유증도 바로 등기 없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자, 우리 보존 등기 저번 주에 했습니다.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대장상 최초 소유자 말고도 그 사람의 상속인이나 그 사람으로부터 포괄 승계받은 자는 바로 보존 등기 가능했죠. 그럼 포괄 유증은 포괄 승계죠. 그러면 포괄 유증 받은 자는 바로 보존 등기가 가능해요. 맞죠? 그런데 상속인도 포괄 승계인이죠. 그럼 상속인도 바로 보존 등기가 가능해요.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을 했고 이 미등기 부동산이 포괄 유증이 돼버린 경우에 이때 그 미등기 부동산을 바로 보존 등기할 수 있는 포괄 승계인이 지금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포괄 유증받은 김양도 바로 보존 등기할 수 있고 상속인인 A도 바로 보존 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할 거냐? 바로 김양 명의로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소유권 김양한테 가야 되니까 정리가 돼버려요. 그러나 상속 등기, 상속인이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이 포괄 유증된 그 지분만큼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김양한테 줘야 되니까 다시 이전 등기를 한 번 더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 할 거냐, 한 번 할 거냐? 한 번만에 끝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바로 누구 명의로? 수정자 명의로 직접 다이렉트로 보존 등기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유증일 때는? 포괄 유증일 때는. 포괄 유증일 때는. 그런데 특정 유증일 때는 특정 승계니까 특정 승계받은 자는 바로 보존 등기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저번에 최초 소유자 바로 보존 등기 할 수 있죠. 또는 그 사람의 상속인 보존 등기 할 수 있죠. 상속받은 사람 말고 포괄 유증받은 자, 포괄 수정자 이 사람도 바로 보존 등기 할 수 있죠. 맞죠. 그런데 특정 유증받은 특정 수정자는 보존 등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 사람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랬을 때 부동산이 포괄 유증이 되었을 때 그 포괄 유증받은 자는 바로 보존 등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속인도 보존 등기 할 수 있잖아. 그럼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바로 수정자 김양 명의로 보존 등기하면 김양 소유권 취득하니까 절차는 끝나버려. 그러나 전체를 상속인 명의로 먼저 보존 등기하게 되면 그중에 2분의 1은 김양 줘라 이렇게 됐다면 2분의 1은 다시 김양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한 번 더 해야 정리가 되겠죠.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한 번만에 바로 보존 등기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특정 유정되었다면 미등기 부동산 등기 안 된 그 부동산 김양 줘라. 특정 유정되었을 때는 자 미등기 부동산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원래 처음 원시 취득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으로서 A 김양은 포괄 승계받았다 특정 승계받는다. 특정 승계받으니까 바로 보존 등기 안 되죠. 그래서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상속인 명의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하고 수정자 앞으로 이전 등기 2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미등기 부동산 유정됐습니다. 1번 특정 유정인 경우는 직접 수정자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누구 명의로? 유언집행자가 누구 명의로?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 해놓고 수정자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이고, 그러나 2번 포괄 유정 받았을 때는 그 사람이 바로 보존 등기 하면 되죠. 됐습니다. 그 정도. 그 다음 3번 기타 특이 사항에서 1번은 아까 봤고, 자 2번도 똑같은 얘기고 3번 봅니다. 자 포괄 수정, 즉 유정받은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 또는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 가포 자기 지분 기억나세요? 1인이 자기 지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곳 가포. 가등기 권리자 여러 명 있을 때 한 사람이 자기 지분 본등기 가능. 그리고 여러 명의 포괄 유정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중 한 명 자기 지분 이전 등기 가능. 맞죠? 그러나 그중 한 명이 전원 명의로는 신청할 수 없다인데 잘못된 게 있어서 바로잡습니다.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 중간에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등기 신청할 수 있죠. 맞죠? 그래서 1인이 자기 지분만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기 지분만 요거 지워버리고 전원 명의 이렇게 바꾸어 적습니다. 자, 한 사람이 지 것만 신청할 수 있으면 남의 것까지 전원 명의로는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1인이 전원 명의의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자기 지분만 그거를 전원 명의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자,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등기관은 유류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각하하지 못하고 받아줘야 된다. 수리해야 된다. 우리 했던 겁니다. 형식적 심사권의 한계 때문이다. 그 다음 130페이지 환매 등기부터는 10분 쉬었다 있습니다.